저희가 이제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용산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용산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용산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이제 개발 호재가 민족공원이 있고요. 국제업무지구가 있는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호재를 보고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효로 2가부터 4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원효로 2가, 3가, 4가가 현재 재개발에 모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효로 2가 같은 경우는 현재 3080 도시복합사업으로 이제 재개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효로 3가는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효로 4가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돼서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효로 2가부터 4가까지가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지역은 원효로 2가, 3080 도심 복합 사업을 하고 있는 원효로 2가를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는 3080 도심 복합 사업이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재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현재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신속통합으로 가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찬성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을 이제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 이제 비리 없이 투명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효로 2가 같은 경우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반 재개발을 하는 데는 조금 노후도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축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오래된 건물이 얼마나 많으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동의율이 67% 이상 받았다라고 하지만, 67% 이상 받으면 이제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는 않고 약간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플랜카드, 반대하는 현수막, 이런 홍보물들이 좀 더 많은 걸 봐서는 재개발 쪽, 공공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듯한 느낌은 들긴 들어요. 동네에 보면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군데군데는 신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노후도 깨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래된 건물의 비율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노후도는 충분히 충족하지 않을까.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강제 수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강제 수용이 된다. 재산권이 이제 전부 다 LH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 전에 정확한 보상가를 할 수 없다. 이게 그런 말이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수용이잖아요. 수용이 됐을 때 수용되는 시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분양가를 선택한 그 시점하고 이 텀이 굉장히 길어요. 한 그 사이에 그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시세보다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가가 상승되는 그 2년이나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거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수용돼서 소유권을 다 넘겨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 분양권을 갖지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단점도 있고, 재개발 종전자산가치 평가할 때 감정평가 금액의 비례율이라는 걸 곱하잖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비례율을 곱하지는 않습니다. 오롯이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따지고요. 그 금액으로 자산가치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에서 이제 지분이 많은 단독주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하게 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지역들 중에서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일반 분양가가 더 저렴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구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지역들로부터 굉장히 반대가 심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동네 분위기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선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단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 수용이라는 점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강제 수용이라는 것은 내 자산 가치를 평가받아서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이제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지, 사실 감정평가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모르는 금액에 어떻게 보면 전체 내 자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 분양권을 갖고 있는 그 분양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사업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내 자산을 국가에 줬을 때는 그거는 나는 조합원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분양권을 가진 분양권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사업 이익을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개발 사업의 수익을 조합원들이 나눠 갖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분양권자가 그냥 특별 분양권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니거든요. 조합원이 아니란 얘기는 이 재개발 사업의 사업 수익을 내가 가져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누가 가져가느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3080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사업의 취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세대 주민분들이야 내가 이제 뭐 아파트 하나 받으면 공공재개발이든 일반 재개발이든 빠른 재개발 사업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다가구나 뭐 단독주택들을 갖고 계신 뭐 소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을 나라에 강제로 헌납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원효로 2가의 입지는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효창공원역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원효로 2가고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뭐 단군일의 최대의 뭐 개발 호재라고 하는 이제 국제업무지구의 그 개발 예정지로부터도 한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이런 훌륭한 입지를 갖고 있는 곳에 사실 공공재개발이 웬 말입니까? 공공재개발의 정의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지역을 공공이 나서서 재개발한다는 것이 공공재개발인데, 원효로 2가는 사실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후도 같은 거 확인해 보면 충분히 노후도는 한 70% 재개발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있어서 한 70% 정도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그 단독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죽죽이 돼서 3080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그 공공 재개발 반대를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신속통합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신속통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움직임도 있고, 그런 주민 설명회를 한 11월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쪽에 용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국제업무지구의 호재를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원효로 2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붙인 분위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순살 아파트에서 LH에서도 이제 뭐 철근이 많이 빼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공사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고. 저희가 용산 재개발 관련해서 투자를 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용산 원효로 이가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국제 업무지구의 개발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원효로 이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현재는 3080 이제 도심 복합 사업으로 공공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공공 재개발이라는 그 사업의 특성상 토지,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수익성들을 조합원들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공공 재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아마 11월 정도에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도심 복합 사업이 공공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반대의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50% 반대표를 모아서 이제 도심복합사업 예정지 철회를 이제 신청을 하면 충분히 그 도심복합 사업의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반 재개발로 진행이 된다 했을 경우에 굉장히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이 바로 이 원효로 이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속통합으로 갔을 때 기존에 진행했었던 3080 도심복합사업과 신속통합에 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한 70개 정도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8개 정도밖에 이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8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공 재개발의 그런 단점들, 그런 부분들을 현재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재개발은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이 공공 재개발입니다. 이 원효로 이가에서는 공공 재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실 끝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대 동의 50%를 확보해서 구청이 신청을 하면 공공 재개발에 대한 후보지는 철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신속통합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아직은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이 굉장히 저렴한 용산 치고선 굉장히 투자금이 저렴한 금액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는 이 지역도 아마 당연히 투자 금액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는 한 2억 후반에서 3억대 중반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해당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